네, 평산아빠 프리뷰 그 16번째 에피소드 출발합니다. 그동안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UFC 207 김동현 선수와 타렉 사피드 선수의 프리뷰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종적을 감췄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시간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예, 시간 변동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거 개인 사정으로 좀 못 올렸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좀 큰 경기가 있을 때 뭐 UFN 시리즈는 많이는 못 할 것 같고 이런 이제 넘버링 PBV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프로필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리치죠. 예, 앤소니 존슨이 6인치 리치 어드밴티지를 가집니다. 뭐 하지만 다니엘 코미어는 예전에 뭐 안토니오 실바, 존 존스, 그리고 뭐 거기는 다 80인치가 리치가 넘어가죠. 그리고 알렉산더 구스탑슨도 앤소니 존슨보다는 리치가 더 길죠. 이런 선수들과 싸워왔기 때문에 또 앤소니 존슨과도 이제 1차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어, 리치에 대한 부담감 이거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하지만 이런 앤소니 존슨의 길게 치는 라이트 오버핸드에 완전히 날아가서 넉다운 타격을 허용하게 됐던 다니엘 코미어죠. 그 외에 프로필에서 볼 만한 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앤소니 존슨의 이제 너가웃 율은 엄청나죠. 73%를 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스탯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탯은 딱 이렇게 보면은 대충 보면은 앤소니 존슨이 더 좋아 보여요. 예. 오히려 그래플링 스탯에서도 앤소니 존슨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스탯이 좋다고 그 능력이 그게 다 이렇게 딱 싱크로율이 100% 맞는 건 아니죠. 예. 가장 스탯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 타격 디펜스 부분인데요. 앤소니 존슨이 분당 타격 허용수 1.65입니다. 분당 1.65밖에 허용하지 않고 다니엘 코미어도 2.05로 수준급의 타격 허용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경기 중에. 그리고 타격 그 디펜스 회피율, 상대의 타격을 회피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코미어 61.52, 그리고 럼블은 64.34로 거의 탑 레벨에 올라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 두 개가 다 이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두 선수 다 어떤 타격 디펜스 능력에서는 탑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이 스탯을 이루는 배경은 약간 틀리죠. 그런데 다니엘 코미어 같은 경우는 상대를 테이크다운 시키니까 상대가 타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그 기회를 좀 줄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타격 디펜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예, 상대의 딱 그 레인지 안에, 레인지 끝단에 딱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상대가 치는 타격들을 이렇게 상체 움직임으로 피하고 그 남는 공간에 뛰어 들어가는 뭐 그런 스타일의 다니엘 코미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 회피 능력이 좋아야 되고 동체 시력이 좋아야 돼 할 수 있는 작전인 거죠. 예, 뭐 맷집도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격 회피 능력 자체가 굉장히 코미어가 좋다는 얘기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 탑레벨 스탯이고요. 럼블은 좀 틀리죠. 예. 앤소니 존슨의 경우에는 아예 어떤 이렇게 타격을 허용하지 않죠. 예. 그 상대가 자신의 타격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딱 커트시키고 카운터를 친다든지 아예 계속 이 선수가 보면은 계속 각을 미묘하게 틀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타격거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아예 상대에게 스탠딩에서 타격 기회를 안 주는 스타일,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앤서니 존슨은 아예 타격거리를 안 준다. 코미어는 상대의 타격거리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피하고서나 들어간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이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따가 예상 분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건 예상 분석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플링 스탯을 보면은요, 지금 앤소니 존슨이 특이해요. 앤소니 존슨이 경기당 2.48번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있고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79.31%고요. 뭐 코미오보다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앤소니 존슨이 그 서브미션 평균 서브미션 시도도 0.69나 되고 있어요. 앤소니 존슨이 단지 타격만 있는 선수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니엘 코미의 스타일을 보면은요, 그냥 레슬링, 예. 너무 레슬링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레슬링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코미 하면 레슬링이죠. 예.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뭐 상체, 어떤 이런 상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뭐 타격 디펜스 능력, 예. 그리고 이 선수 맷집도 좋고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예. 뭐 타격의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스트라이킹이 46%, 테이크다운 37%, 서브미션 17%. 예, 굉장히 이상적인 타격 비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디테일한 스타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떤 타격의 유형인데요. 스탠딩 타격이 아니라 타격의 유형인데요. 스탠딩에서는 지금 48%, 근데 클린치 비율이 되게 높아요. 31%. 예. 근데 이 클린치 타격이 어떤 거냐면은 뭐 존 존스나 이제 구스탑슨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헤비급일 때는 뭐 프랭크 미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상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격 끝단에 서 있다가 상대가 치는 거를 이렇게 피하고 들어가서 상대의 목을 잡죠. 목을 컨트롤 한 다음에 어퍼컷을 올리는 그 동작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클린치 타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예. 하지만 앤소니 존슨과 1차전 이걸 못했죠. 예. 자, 뭐 그래플링 부분에서야 서브미션 5번, 패스를 지금 테이크다운을 14번 했는데 패스를 20번 했네요. 예. 굉장히 좋은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픽으로 보입니다. 앤소니 존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소니 존슨 좀 특이합니다. 예. 아까 타격 유형에서 보면은 테이크다운이 스트라이킹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도 이게 의외이긴 하네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앤소니 존슨은 아까 스탯에서도 보셨지만 테이크다운을 많이 시도한다. 예.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특히나 다니엘 코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저의 앤소니 존슨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선수도 레슬링 베이스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힘들 때 플랜 B로 테이크다운을 굉장히 많이 쓰는 선수인데, 뭐 이게 지미 마누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이 처음에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플랜 B로 잘 작동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엘 코미어 같은 엄청난 그래플러를 상대로도, 레슬러를 상대로도 테이크다운을 한다는 점은 별로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디테일한 스타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역시나 아까 타격 비율에서 그라운드 비율이 이 선수는, 그러니까 테이크다운을 하니까 파운딩을 치니까 타격 비율이 높고요. 그라운드 타격 비율이.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지금 30번 시도해서 18번 성공했습니다. UFC의 어떤 랭킹을 매길 때, 스탯 랭킹을 매길 때 테이크다운 분야 같은 경우는 20번을 넘은 선수를, 어, 20번 이상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선수를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20번 가까이 갔죠. 앤소니 존슨은. 그렇다면 그 20번 넘었다고 치고 이 선수의 60%의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UFC 전체 선수를 놓고 UFC 전체 선수를 놓고 한 500명 되잖아요. 그중에 몇 등 정도 되냐? 10등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테이크다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앤소니 존슨입니다. 그리고 뭐 서브미션 5번, 패스 10번, 스윕도 한번 했네요. 예, 뭐 웰라운드하다는 얘기죠. 타격만 있는 선수는 아니다. 네네, 강조하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니엘 코미어는 좀 재밌는, 이 선수가 좀 말이 많은 선수잖아요. 앤소니 존슨을 상대로 접이식 의자처럼 저어주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싱으로 노가웃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막 얘기가 사실은 조금씩 바뀌게 있는데, 인터뷰 할 때마다 처음 인터뷰할 때는 난 레슬링 안 쓴다, 복싱으로 이번엔 노가웃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는 좀 바꾸긴 했습니다. 뭐 뒤에는 뭐 이 경기는 내가 복싱으로 노가웃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MMA니까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기 진행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앤소니 존스는 첫 라운드와 그 다음 라운드의 파워가 틀리기 때문에 내 1차전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초반 7분 동안은 굉장히 신중하게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앤소니 존스는 그에 비해서 다니엘 코미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선수에 비해서 앤소니 존스는 별로 말을 하는 선수는 아니죠. 예,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니엘 코미어는 분명히 무엇이 오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팬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FC 판타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팬들은 어, 앤소니 존슨에게 이제 탑독 신뢰를 보내고 있네요. 60대 6대 4네요. 예. 테폴로지의 팬 예상도요. 많이 틀리진 않은데 조금 줄긴 했지만 앤소니 존슨이 53%로 탑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박사들은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예, 그냥 50대 50으로 이제 예상을 했네요. 1차전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예, 1차전에는 앤소니 존슨이 마이너스 110이었고 다니엘 코미어가 아마 플러스 108. 그래도 그게 이제 거의 그때는 존슨이 살짝 탑독이었죠. 이것도 이제 배당이 이제 경기에 가까이 가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차전에도 다니엘 코미어가 오프닝에는 탑독으로 시작했다가 언더독이 됐고 예,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1차전과 2차전 다 비슷하다. 50대 50에 배당률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처음에 우리 내가 이제 제가 이거 프리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분석할 때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GIF도 넣고 플로우 차트도 넣고 그랬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 만드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시간도 좀 줄이려고 플로우 차트는 뺐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에 할 내용은 6가지인데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코미어는 럼블을 밀면서 싸울 수 있을까? 코미어의 테이크다운은 통할까? 1차전 앤소니 존슨이 한 실수는 무엇일까? 굉장히 앤소니 존슨이 실수를 많이 했죠. 4. 코미어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존슨의 약점이죠. 카디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니엘 코미어가 좀 이렇게 공략당할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니엘 코미어가 럼블을 압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거는 GIF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 코미어의 기본 압박 전략입니다. 이게 보면은 다니엘 코미어의 그 왼발 발을 보셔야 되는데요. 상대의 그 타격 레인지 안으로 왼발만 먼저 앞발이 먼저 들어가고 뒷발이 스탠스가 굉장히 좁아져요. 보이시죠? 이게 스탠스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예, 테이크다운 당하기 딱 좋은 스탠스죠. 하지만 다니엘 코미어는 엄청난 레슬링이기 때문에 뭐 상관 안 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발이 좁아지는 스탠스, 상대의 타격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대를 밀어요. 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굉장한 동체 시력, 상체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리치가 긴 구스탄 선수를 상대로 그리고 앞손을 굉장히 잘 써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피하면서 상대를 뒤로 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미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처럼 구스탑손이 쳤을 때 그 타격을 피하고 반격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다른 걸 볼게요. 이런 자 보시면은 이게 됩니다. 코미오의 시그니처 무브죠. 이 원투를 성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러니까 아까 다리가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는 다리를 띄면서 예,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살짝 빠졌다가 팍 들어오죠. 예. 이거를 구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까처럼 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요런 게 지금 통했는데, 구스탑손에게. 자, 좀 다른 걸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잘 안 되면은요, 보십시오. 예. 뭐 잘 안 맞으면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예. 맞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맷집, 이런 게 있는
다니엘 코미에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뭐 기본 전략이 안 통하면 그냥 맞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목 잡고 때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데요, 주도권을. 자, 그런데 이걸 럼블에게 할 수 있다면은 럼블은 이 선수들보다 뭐죠? 리치도 좀 짧고 앞선 나령도 적기 때문에 쉽게 코미어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럼블은 아까 세 번째 보여준 것처럼 그냥 맞고 들어가면서 맞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약한 선수가 아니죠. 예. 아무리 코미어가 맷집이 좋아도 럼블을 상대로 그런 압박 전략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 압박, 아까 처음 보여줬던 기본 압박, 상대의 레인지 끝으로 들어가는 그 상체 움직임으로 피하는 그 기본 압박도 사실 1차전에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거는 다니엘 코미어의, 아니죠. 다니엘 코미어가 아니고 앤소니 존슨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보시면은 계속 움직여요. 각을 미묘하게 움직여요. 계속. 그래갖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요. 또 뭐 다른 걸 보여드리면은, 자, 이건 작은 걸로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예, 예, 하얀 트렁크가 앤소니 존슨인데요.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예, 이런 미묘하게 각을 만드는 움직임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또 하나, 자, 보시면은 이건 다니엘 코미어의 1차전인데요. 다니엘 코미어가 앞에서 기본 압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석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복싱을 하죠. 예. 그래서 옆으로 돌며 사이드스텝으로 돌고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 압박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원투를 치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앤소니 존슨의 특기인데 살짝 각을 피하죠. 보십시오. 예. 살짝 돌아서 카운터를 치죠. 예, 이런 동작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럼블에게 당했던 다니엘 코미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특별하게 다니엘 코미어가 럼블을 압박할, 그러니까 밀면서 싸울 그런 요소가 있나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자,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코미어의 테이크다운은 이번에도 통할까? 예, 이 얘기인데요. 이것도 약간은 암울한 부분인 게 사실 어, 앤소니 존슨이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실제로 앤소니 존슨이 UFC에서 8년간 앤소니 존슨을 테이크다운 시킨 선수는 최근 8년간 아니라 UFC가 최근 8년간 앤소니 존슨을 테이크다운 시킨 선수는 다니엘 코미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코미오도 세 번인가 테이크다운을 시켰는데 그 세 번이 다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테이크다운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다니엘 코미오의 기본 테이크다운이죠. 예. 싱글렉 테이크다운은 사실 안 통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슬램 테이크다운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런 슬램 테이크다운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테이크다운을 통하냐? 이건 좀 미지수로 보여요.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필 데이비스 전에 보여준 테이크다운 반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예. 이렇게 태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은 앤소니 존슨이 엄청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코미오가 스탠딩에서 밀 수 없는 시합이라면은 이런 원거리에서 잡혀질 수 있는 이런 태클들에 대해서는 앤소니 존슨의 반응이 너무 쉽고요. 잘할 것으로 보이고 또 클린치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앤소니 존슨이. 근데 그 다니엘 코미의 싱글렉을 막을 수 있느냐의 부분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 부분을 1차전에서는 사실 막았거든요. 예. 그 컨디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 코미어가 쉽게 내가 원할 때 테이크다운을 할 수 있냐, 존슨을 그 정도 레벨 차이는 안 난다고 보는 게 좋고요. 분명히 테이크다운 하는데 고전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차전에 앤소니 존슨이 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앤소니 존슨은 인터뷰에서 6개월 후에 이 1차전을 봤다고 합니다. 1차전 패배 후에 6개월 후에나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베스트가 아니었구나, 정말 실수를 많이 했구나 해서 깨달은 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실수들이 무엇인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앤소니 존슨이 넉다운 타격을 허용하고, 아니, 앤소니 존슨이 넉다운 타격을 성공시키고 피니시를 하러 들어갔던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니엘 코미오가 다리가 살아있죠. 스텝이 살아있죠. 예, 일시적으로 풀렸지만 플래시 넉다운이었지만 금방 회복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럼블은 기회다 싶으니까 너무 피니시를 하려고 크게 쳐버렸죠. 그러다가 이렇게 백을 허용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다니엘 코미오는. 자, 두 번째로 한 실수는요. 다니엘 코미오는 이렇게 킥 캐칭에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근데 킥을 너무 남발하다가 또 2라운드에 킥으로 좋은 이렇게 찬스를 잡았는데, 킥을 남발하다가 또 킥 캐치를 당하면서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면서 2라운드에 한 4분 동안 눌려 있으면서 체력이 방전되면서 거의 뭐 이제 패배의 구분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앤소니 존슨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네. 이런 다니엘 코미오를 상대로 할 때 이 킥을 쓴다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미들킥이나 로우킥을 쓰는 건 주의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킥을 잘못 찼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앤소니 존슨의 그 약점 중에 한 습관인데요. 좀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지고 앤소니 존슨 이러면은 아까 스테스 봤던 것처럼 레슬링을 많이 활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컨디션이 떨어지면 레슬링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선수가. 근데 중요한 거는 레슬링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뭐죠? 상대의 컨디션을 떨어지고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간 보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카디오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 1차전에 다니엘 코미어 전에서도 이렇게 레슬링을 또 3라운드에 쓰다가 체력이 그나마 남아있던 체력까지 다 써버린 그 뭐죠? 앤서니 존슨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체력이 방전되면서 지게 됐죠. 또 하나 실수한 게 3라운드도 사실 체력이 방전됨음에도 이렇게 1차전 코너로 몰았어요. 스탠 처음에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예. 이게 이제 체력이 좀 더 있었으면은 원래 이렇게 하면서 테이크다운을 상대 방어를 하는 앤소니 존슨인데요. 이게 체력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죠. 이러면서 다시 그라운드로 진입하게 되면서 결국 패배하게 되죠. 자, 이런 많은 실수들을 한 앤소니 존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은 보면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기본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한테 저는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건데요.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요. 다니엘 코미오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아까 테이크다운 방어가 아니고 앤소니 존슨의 실수 그쪽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예, 이렇게 앤소니 존슨의 넉다운 타격을 허용하고도 바로 그 회복해서 레슬링 모드로 전환하는 그 코미어죠. 이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코미어는 챔피언이 됐다고 봐요.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에게도 니킥을 허용하고 넉다운을 당했지만 거기서 바로 레슬링 모드로 전환하면서 붙잡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다니엘 코미어죠. 이 선수가 맷집도 좋고 이런 맷집이 좋으니까 회복력도 좋고, 거기서 또 굉장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레슬링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이렇게 해서 위기를 탈피하는 이런 능력이 다니엘 코미어는 굉장히 좋은 선수죠. 자, 그러면 앤소니 존슨의 최대 약점 카디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 이번에 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앤소니 존슨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나를 1라운드 파이터라고 한다. 뭐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증명할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앤소니 존슨의 최대 약점은 카디오로 항시 누구나 지적을 하고 있죠. 네.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존슨에게 큰 페이보릿 그 확실한 탑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3라운드 방전되고 나서는 스크램블 싸움이 안 돼 버렸죠. 무력하게 백을 주면서 결국 RNC를 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코미어의 위기 관리 능력과 어떤 앤소니 존슨의 카디오는 굉장히 뭔가 물과 기름 같죠. 그래가지고 앤소니 존슨이 스탠딩에서 굉장히 더 잘 싸울 수 있고 코미오가 자신의 기본 전략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스탠딩에서 또 테이크다운 디펜스 자체도 원래 앤소니 존슨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성상 다니엘 코미오와 잘 싸울 수 있는 선수가 앤소니 존슨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코미오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반면 그 앤소니 존슨은 카디오가 약하다는 점. 즉 다니엘 코미오를 1라운드 초반 라운드 1라운드나 2라운드 내 끝내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다니엘 코미오의 역전 극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사실 도박사들도 50대 50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앤소니 존슨의 그런 어떤 탑독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앤소니 존슨은 1차전에서의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고쳐올 수 있는 실수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앤소니 존슨, 뭐 50대 50인데 사실은 누구 하나를 찍으라고 하면은 저는 앤소니 존슨한테 51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니엘 코미오가 공략당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코미오가 앤소니 존슨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거는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경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아까처럼 이렇게 앤소니 존슨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공략해서 테이크다운을 시킨다든지 1차전에서도 어프로칭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어프로칭에서 더 발전된 자신의 그동안에 지금보다 더 발전된 버전의 레슬링을 들고 와서 테이크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압도해서. 그런 게 아니면은 상상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지점은 별로 없는데 하지만 앤소니 존슨이 다니엘 코미어를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은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고 분석을 끝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항시 제가 코미어 분석할 때 주장하고 얘기하는 건데 코미어의 습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코미어는 아까처럼 상대의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리치가 짧기 때문에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상체 움직임이 많은 코미어고요. 특히나 자신이 어떤 아웃 오브 포지션이 됐을 때 어씨 이건 아니다 내가 맞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더킹을 해버립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킹을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앤소니 존슨은 이렇게 더킹하는 데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나이테이 있고 어마어마한 선수가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선수가 이런 어, 헤드킥을 갖고 있다는 게 헤드킥 타이밍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예, 이런 헤드킥을 통해서 더킹하는 다니엘 코미오에 충격을 줬던 1차전에서 충격을 줬던 앤소니 존슨이고요. 이런 킥은 굉장히 다니엘 코미오의 위험 요소죠. 자, 또 하나가 또 뭐 있는데요. 뭐냐면요. 음, 요거보다는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요겁니다. 보시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다니엘 코미오의 약점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대의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가 이게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잘 피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이 구스탑손이 잽이 아닌 이거를 앞손을 훅으로 돌렸을 때는 다니엘 코미오가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제대로 반응을 못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니엘 코미오가 이제 이런 앞손 훅에 구스탑손 앞손 훅에 많이 당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스탠스가 좁아지면서 뒤백 뭐죠? 백스텝을 밟는 상황이 아니고 상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빙이나 스웨이를 해야 되는 다니엘 코미거든요. 여기서 어퍼컷에 대한 약점이 나와요. 근데 자 보시면은 앤소니 존슨은 어퍼컷을 이렇게 언더스트레이트 형태로 길게 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이게 어떤 코미오와 존슨의 리치 차이 이런 것 때문이라도 분명히 한 방 터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이거는 앤소니 존슨의 이제 앤소니 존슨 어퍼컷을 엄청 잘 치는 선수죠. 어퍼컷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우 정말 이때도 언더스트레이트 형식으로 한번 들어갔죠. 예. 자, 1차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네. 근데 워낙 이제 코미오가 잘 피한 거죠. 예. 근데 위험해요. 코미오의 이런 뭐죠? 럼블의 언더스트레이트 형식의 어퍼컷에 코미오의 이런 이렇게 발이 붙으면서 상체로 움직이는 거는 약간 위험해요. 예. 이렇게 다니엘 코미오가 공략당할 수 있는 지점까지 모두 했고요. 네, 이것으로써 이번에 UFC 210 다니엘 코미오 앤서니 존슨의 프리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예상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는 너무 이제 어떤 카디오의 약점, 존슨의 카디오의 약점, 그리고 코미오의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에 그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앤서니 존슨이 전반적으로 상승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딱 승자라 탑독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50대 50의 경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를 찍으라면 그래도 저는 앤서니 존슨은 51점을 주고 싶긴 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 예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UFC 210 더 즐겁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하고요. 예,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